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역시 봄을 알리는 건 꽃 소식이잖아요. 네. 방송국 주변에 매화가 참 예쁘게 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꽃들이 평년보다도 조금 빨리 개화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개나리도 펴 있고 그리고 또 진달래도 펴 있는 게 있고요. 목련. 매화꽃은 지금 거의 만개를 했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또 벚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오늘 스튜디오에 네. 그 노란 개나리인지 수선한지는 모르겠어요. 봄처녀 나오셨어요, 봄처녀. 네, 봄소녀 제 옷이네 여기 와 있습니다. 아니 또 저를 꽃에 비유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또 봄꽃 소식.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봄처녀의 마음이 두근두근하네요. 제가 지난번에 산소유 축제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꽃 구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시끌벅적한데요. 아, 그분들의 그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이지호 씨가 조금 솔직한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한 왜요? 솔직해 봄. 왜? 네. 지금 이렇게 신이 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행사 다니면서 땡길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머, 어머. 네. 어머, 티가 났나? 저는 이런 어떤 물질의 어떤 인생의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풀어버리고 마음에 이 덫을 좀 던져버리고 좀 이렇게 풀이나 잡초만 봐도 저는 행복하거든요. 네, 사실 자연인- 그래서 뭐 봄이 왔다는 의미로 요즘 그냥 밥 반찬으로 그냥 나물만 하고 있습니다. 네. 나물만 먹고 있다고요? 예. 거긴 어디 가고? 그런 행복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쇠사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생의 쇠사슬이에요. 본인이 돈 버는 이유가 선배님 저는 고기 먹으려고 돈 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 그 잡초만 봐도 풀 생각나는데 뭔 얘기예요 도대체. 사실 이제 봄처럼 인생의 쇠사슬을 좀 끊어요. 쇠숟가락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고기도 먹고 미나리에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삼겹살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제육도 상추 상추에. 싸먹어야 맛있는 거고 그렇죠. 부추를 먹어줘야 되고. 그럼요. 이 풀과 함께하는 제 인생 뿌듯합니다. 아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학단장님? 좀 그렇기도 한데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이 꽃과 나무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고 진짜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늘 봄의 기운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아하. 저희 아내가 이 화분을 좋아해서 베란다에 예쁜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새싹이 돋고 또 이렇게 꽃이 피는 걸 보면서 항상 봄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자부를 가지고 그래요. 살고 있습니다. 단장님처럼 정말 그 봄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늘 아침마당에 찾아주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네. 뭐 풀과 꽃, 나무와 항상 함께 사시는 분이시나요? 항상 네. 365일을 봄처럼 그리고 식물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데 예, 풀꽃나무 연구회 6분의 회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연과 식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라서 네. 그런지 몰라도 인상이 좀 유해 보이십니다. 우리 진성용 회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풀, 꽃, 나무 등 식물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모임까지 만든 풀꽃나무 연구회장 진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오춘희님. 안녕하세요. 야생화를 제 아이처럼 돌보는 풀꽃나무 연구회 부회장 오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처럼 돌보는. 그만큼 애지중지 키우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자, 그 옆에 유경숙님. 안녕하세요. 식물을 키우면서 인생의 행복도 찾은 유경숙입니다. 풀꽃나무 연구회의 원년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원년 멤버 잘 오셨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권태선님. 안녕하세요. 불꽃나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 권태선입니다. 맛과 멋을 자랑하는 총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산 관리가 중요하죠. 중요하대요. 네, 충분히 잘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장님하고 좀 성함이 비슷하세요. 전승용님. 안녕하세요. 저는 풀꽃나무 연구회에서는 가장 연장자이지만은 마음만은 항상 싱그러운 꽃처럼 청춘인 전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중요하죠. 네네. 마음 많은 꽃. 그렇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순남님. 안녕하세요. 저 풀꽃나무 동호회 꽃과 식물을 좋아해서 카운까지
학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원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 그 모임의 이름이 풀꽃나무 연구회. 뭔가 과학 동아리 같기도 하고 딱 파헤쳐가지고 뭔가를 막 풀어가는 그런 연구 모임 같기도 해요. 그런데 회장님 예. 그냥 순수 취미 동호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그 풀, 꽃, 나무 등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식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저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한 15분 정도 되고요. 모두가 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는 그 매달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2-3번 정도 자생기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취미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취미 그렇습니다. 동호회. 근데 누군가가 하자 만들어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도자가 쉽게 말해서 예. 어떤 분들이 주도하신 거예요? 예, 그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예전에 그 들꽃사랑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정에 의해서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곳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계속 식물을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그 풀꽃, 나무 그런 식물을 키우고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결성을 했고 맨 처음에 저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총무님하고 3사람이 우리 3사람이 3명씩만 모이면 10명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10명 작은 숫자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운영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임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요, 저는 뭐 단순히 산이나 들판에 가서 뭐 꽃이나 나무를 감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직접 식물들을 키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식물을 안 해놓기가 너무 많아서 또 따뜻해야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하우스를 한 동 지었어요. 하우스를. 네, 그래서 하우스에서 그 꽃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또 회원들끼리 모여서 꽃 나눔도 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저기 키우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키우는 종류는 뭐 수백 가지 정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꽃을 한번 키워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고급 취미가 아닌가. 가입을 하려면 일단 비닐하우스를 한 동씩 준비를 해놓고 그런 거예요? 가입하고 싶다라는 게 이게 절차가 조금 너무 고급 취미인 것 같아서 저같이 그냥 풀하고만도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순수한 마음 가지고 들을 수 없나요? 인생의 쇠사슬. 아니, 비닐하우스가 없어도 가입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자연을 그렇죠.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가 오셔도 같이 키우고 배우면서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면 저희와 같이 전시회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식물을 키우고 싶으시거나 꽃을 사랑하시는 분이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박범 씨는요, 그 말만 저렇게 하지 막상 가입을 하라고 하면은 또 가입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저 국가 분재까지 키우고 있거든요. 맞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꽃에 일가견 있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꽃에 일가견 있는 우리 악단장님 볼 때는 그냥 나무 같지만 사실은 꽃 같은 소녀 감성이 있는 분이에요. 맞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순 동호회라고 해도 저 식물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기본 지식이 있어야 정보도 공유하고 그럴 텐데 혹시 뭐 전문적인 그런 분이 계신가 싶은데 봤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최소 박사시라고. 예, 맞습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그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채소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예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전에 그 원예과의 화예실에서 그 화예 종류 한 15종 정도를 이렇게 품종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우리 회원들과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저도 우리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회원님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진짜 확실히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전문가도 있으시고 식물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다 보니까는 뭐 식물을 키우는 거는 진짜 수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그냥 일반인들이 알만한 그런 평범한 식물은 취급도 안 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물론 저희 일반적인 식물도 현재는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고 또 그다음에 그 식물을 키우는 어떤 연수가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다른 분들이 키우지 않고 또 키우기 힘든 그런 식물 위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서로 이렇게 좋은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지만 물물 교환도 하신대요. 원순남 씨 어떤 거 어떻게? 저희 우리 회장님이 이런 이벤트를 좋아하셔서 모임 날마다 각자 좋아하는 식물 하나씩 가져와서 물물 교환도 하고 또 화분을 받았을 때 내가 잘 못 키운다든지 아니면 키우기 어렵다거나 그러면 회원님이 대신 부탁을 해서 키워주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풀꽃나무 연구회에 한 해 큰 행사가 있대요. 뭐 네. 우리 전주 같으면 이제 그 생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기 전시회라고 하는데 곧 열린다면서요? 네. 언제 열립니까? 4월 22일에서 4월 26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할 예정입니다. 예. 어디서 하나요? 전주 KBS 방송국 1층 전시장에서 합니다. 아하. 이게 바로 여기 옆이잖아요. 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떤 종류들? 진짜 많아요. 네. 개나리, 철쭉, 특이 식물을 전시하고 있어요. 네. 제가 혹시나 이런 전시를 멀리서 하더라도 꼭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진짜로요? 캘리포니아에서 하면 캘리포니아까지 제 사비를 써서 갈 예정이었는데 바로 옆에서 한다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네.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셔요. 아니 그런데 5일 좀 짧은 거 아닌가요? 예년에는 3일 전시회를 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5일 전시회를 해요. 네. 주말을 끼고 전시회를 하니까요. 가족분들이랑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평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승용 우리 뒤쪽에 계신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러 오신 분들이 주로 어떤 반응이신가요?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멀리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또 지나가다가 전시회가 열리는 걸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감상도 하시고 어허.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셔서 보시는 분마다 우리가 이 전시해 놓은 작품의 네. 질이 높아가지고 수준이 높음에 다들 놀라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길게 못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식물 관리를 또 해줘야 되니까 너무 오래 놔두면 빨리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저희도 길게 하고 싶죠. 네. 그런데 식물은 환경이 바뀌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 마치고 집에 가면은 전시회에 나왔던 식물이 죽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엄청 써줘야 되거든요. 반려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 반려동물처럼 진짜 정성과 뭔가 손도 많이 가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전시회도 하시랴, 식물도 키우시랴, 또 본업이 또 따로 있으신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탐방까지, 산으로 이렇게 탐방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가까운 산으로 봄에 2차례 정도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키우는 식물들에게 자연하고 가장 가까운 환경을 조성을 해주려면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그 환경을 비슷하게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야생화 군락지 같은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야생화 군락지에 많이 피어 있는 거를 보는 거는 덤으로
즐길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곳에서 준비해간 간식을 먹으면서 서로 키우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야생화 탐방을 가신다고 하면 네. 그 야생화 탐방 간다는 핑계로 산에 가서 그 몰래 캐온다는 그런 뭐 의심이나 뭐 그런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 처음에 제가 야생화를 시작했을 때는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산을 그걸 캐와서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산에서 캐와서 키우면 애들이 몸살이 너무 심하고 죽어요. 산에 있는 거는 절대 캐오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집에서 흔한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고 조금 특이하고 귀한 식물을 키워요. 그러한 식물들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환경하고 가장 비슷하게 조성을 해주려면 저희가 그곳에 가서 보고 공부를 해서 집에서 키우는 나무들한테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주변에서 아유 경숙 언니가 풀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 언니랑 같이 야생화 탐방 가면 좋겠다. 이래서 주변에서 회원들 말고요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사람을 주로 흔히 저희는 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업자요? 네.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그런 분이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락지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몰랐죠.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아 작년에 꽃을 많이 봤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볼 수 있겠다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어요. 네. 갔는데 꽃이 없었어요. 에?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허탈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봐서 절대 어디에 무엇이 꽃이 피어 있는가, 어디 산에 피어 있는가 같이 가지도 않고 데려가지도 않고 장소를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생화를 하시는 분들끼리는 약간의 불문율이 있어요. 어디 산에 무슨 꽃이 특이한 꽃이 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곳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이 얘기를 그때 들꽃 동호회 분들 오셨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들으니까 이건 또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업자라는 단어에 저희도 화들짝 놀랐지만 가장 놀라신 분이 지금 원순남 씨가 네. 업자 얘기에 화들짝 놀라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는데 네, 제가 지금 네, 지금 깜짝 꽃집을 놀랐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업자시잖아요. 맞고요. 네, 업자는 사업자. 맞는데요. 네, 사업자신데 절대 캐와서도 안 되고 네. 불법이에요. 새우랑 차야 돼요. 새우랑. 네. 저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도 가끔 어디서 캐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도매로 사와서 화분과 나무를 키워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지 산이나 들에 가서 절대 캐오진 않습니다. 그 업자는 아니시란 말씀이시군요. 그런 업자는. 자, 아침마다 당주면 오늘은요, 식물을 사랑하는 풀꽃나무 연구회 회원 6분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고, 또 동호회가 어떤 동호회인지도 알았으니까 이제 네. 본격적으로 풀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회원들이 뽑은 최애 식물이 무엇일까 그것도 궁금하고 이분들이 아마 하나씩 소개를 또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향도 벌써 나는 것 같고 뭐 향수 바꾼 건 아니죠? 아, 안 소고해. 바꿨어요. 바꾸려고 그랬더니 네. 비싸게 든다고 못 바꾸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스튜디오에 꽃향기가 이렇게 하길래 그러니까. 네. 저는 김태훈 아나운서가 향수 바꾼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만큼 향이 좋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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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네. 이분들이 추천해주는 꽃향기, 풀꽃 향기를 좀 맡아보자고요. 네. 회장님,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우리 지역 그 변산에서 피는 변산 바람꽃이 피면 아 봄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복수초나 개나리가 피면 아 봄이 우리에게 왔구나 어허. 느끼고 그다음에 철쭉꽃이 지고 새잎이 이렇게 나와서 자라는 걸 보면 아 봄이 가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식물을 통해서 그 계절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씩 나만의 최애 꽃이 어떤 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회장님하고 이름이 가장 비슷한 뒤에 계시죠? 전승용 회원님. 네, 나의 최애 꽃은 어떤 꽃인가요? 저는 철쭉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철쭉에 미쳐 산 지가 한 30여 년 됐습니다. 30년. 철쭉. 저도 처음에는 난을 키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형색색으로 피어있는 화려한 철쭉꽃에 반해가지고 색깔도.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요. 예. 저 철쭉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경용 철쭉이 아니고 저것은 도입종으로 분재용 철쭉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꽃이 화려하고 품종도 다양해서 거기에 빠져 산 지가 벌써 30여 년 됐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지금도 철쭉 분재원까지 열어서 미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분재원 30년의 이력에 또 분재원까지 운영하시고 있다면 정말 베테랑이신데 분재와 야생화 또 성향이 달라서 키우는 것도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분재하고 야생화는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머리로 비유해 보면은 분재는 여성분이 머리를 아름답게 파마해가지고 작품화 해놓은 그런 작품이고, 네. 야생화는 그야말로 이 생머리인 셈이죠. 생머리. 네. 키우는 것이야 뭐 분재하고 야생화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저는 분재를 오래 해서인지 야생화 키우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분재는 빰하고 야생화는 생머리다. 이게 쑥쑥 드러내요. 이제 분재 키우시는 철쭉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네. 오춘희 부회장님은 이 식물에 빠져서 이 식물만 딱 보면 눈에 하트가 뿅뿅뿅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식물인가요? 예, 저는 그 비비추 꽃을 좋아하는데요. 비비추가 비틀면서 잘 나온다고 해서 비비추라고 해요. 그래서 꽃은 보라 색깔로 피고요. 우리 토종꽃이고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식용 관상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인기 있는 하초 중 한 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비비추는 방그늘에서 자라요. 방그늘에서 자라고 여름에 꽃이 펴요. 여름에 꽃이 8, 9월에 꽃이 피고 또 이 보라색으로 꽃이 피지만 가끔 변이로 이 꽃이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걸 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변이종을 우리 모임 동호회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꽃 선물도 자주 하고 자주 받고 이래서 꽃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뭐 알고 있는 전문적인 꽃 이름들을 나열하자면 장미, 장미, 수국, 왜 제목을 봐요? 개나리, 어디 보고 하세요? 예? 써왔어요? 진달래 등등 등등 써온. 네. 근데 왜 하필 이 비비추에 꽂히신 건지 또. 저도 전승용 회원님 같이 분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꽃집을 갔어요. 꽃집을 갔는데 야생화 꽃집에서 조그만 화분에 작은 비비추가 이렇게 새순이 뾰족뾰족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고 예뻐가지고 그 후로부터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때부터 야생화에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비추를 사랑하고 키우고 있답니다. 네. 그런데 식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하시는지 식물하고 대화를 한다는 또 있어요. 어떻게 무슨 대화를 해요? 식물하고. 예, 제가 식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서 대화를 하면 혹시나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꽃을 키우면서 꽃봉오리가 올라오면 어머 이제 꽃봉오리 올라왔니 그러고 꽃이 피면 꽃하고 안녕하고 인사도 하고 또 아침 출퇴근 시에도 애들한테 엄마 저기 회사 다녀올게 그러고 손 흔들며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애들이 들어가 있다가 이 새봄이 되면은 또 애들이 촉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죽은 줄만 알았던 애가 또 새순을 가지고 올라올 때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맛으로 애한테 어머 너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나왔구나 새로 이렇게 나와줬구나 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유경숙 씨는 또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키우실지 가장 좋아하는 최애 꽃 어떤 꽃인가요? 저는 우리나라 그 중부와 남부 습지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활짝 핀 모습이 해오라비가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 해서 해오라비 난초 꽃을 제일 좋아해요. 예, 그 꽃말은 꿈에도 만나고 싶다라는 아주 멋진 꽃말을 가졌고요. 꽃이 특이하고 예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꽃이에요. 비슷하네. 어허. 오, 진짜 똑같은 진짜 예쁘네요. 네.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그 세계가 많구나 크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유경숙 씨 말씀하실 때
최애의 꽃이라고 하셨는데 이 헤어라비 난초가 또 그렇게 힘들게 한 꽃이라고 또 하시네요. 예, 제가 처음에 철쭉을 했었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야생화 꽃집에 가서 한 대 딱 꽃 올라온 꽃을 봤는데 그 우아함에 반해서 도대체 이 꽃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헤어라비 난초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야생화에 푹 빠지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 꽃을 키우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이거 진짜 키우고 싶다 하는 사람과 이건 너무 어려워. 못 키우겠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애석하게도 잘 못 키우는 쪽이에요. 제가 너무나 헤어라비 난초를 좋아해가지고 야생화에 입문을 했는데 아직도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꽃이에요. 네. 애먹이는.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꽃이죠. 그렇군요. 네.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꽃에 관심 있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꽃은 안 나올라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꽃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꽃들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성우 씨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네. 전승용 씨, 오춘희 씨, 유경숙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실게요. 네. 기대됩니다. 야. 오. 이게 생화예요? 예. 오시죠. 와. 이게 진짜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 꽃은 골담초이고요. 네. 이른 봄에 5월 달에 피고요. 예, 꽃말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 그 노란빛으로 피는 꽃이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 꽃이 노랗게 피기 시작하면서 네. 예, 점점 또 주황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꽃이 그 나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예, 어르신들이 나비 모양 꽃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르신들 버선을 닮았다고 해서 버선꽃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름이 많군요. 예, 그리고 이 꽃이 약간 단맛이 있어서요. 예전에 그 이 꽃을 따서 드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그 골담초의 그 이름이 특이한데 여기에 얽힌 그런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이 꽃이 저희 보면은 가지 부분에 가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 담장용으로 예, 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심으셨다고 합니다. 팽개나무처럼요. 네네. 이게 지금 가시네요, 진짜. 이거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진짜 이게 그래서 담장용으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꽃은 도대체 어떤 꽃입니까? 네, 이것은 팥꽃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예? 팥꽃. 팥꽃. 팥죽할 때 그 팥죽할 때 그 팥꽃. 꽃이 그럼 이게 여기서 팥 나나요? 팥 나는 건 아니고 예. 이 꽃이 팥꽃처럼 네. 생겼다고 해서 팥꽃나무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비슷하구나. 그럼 이게 어디서 주로 이렇게 나나요? 얘들은 우리나라 서해안가에서 서식하는데요. 가까운 우리 부안 예. 이 지방에서도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요? 네. 제가 고향이 부안인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관상용으로 예. 지금 정원에 많이 심는 나무 식물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이건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조화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는 설란이라는 꽃입니다. 생화예요? 네, 죄송합니다. 생화이고요. 네, 잎이 가늘고 길어서 설란이라고 하는데 여기 난초는 아니고요. 그래서 까다롭지가 않아요. 이게 수선화과 식물이어서 수선화나 히아신스처럼 네. 집에서 편안하게 쉽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꽃말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보시기에는 작고 여성스러운 꽃을 피우는데 꽃하고 어울리지 않게 꽃말은 무의식, 무관심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무관심. 네. 냅두면 알아서 큰다 뭐 이런 그만큼 쉽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이거 집에서 소소하게 키우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이 노란 게 이제 그 담장으로 드셨던 골담초고 이게 그 팥꽃나무 그리고 설란 이렇게 귀한 꽃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자리하시죠. 네. 저는 진짜 마지막 거는 네. 저긴 줄 알았어요. 뭐? 조화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꽃 이름에서 장미, 수국, 개나리, 진달래 등등으로만 표현했던 네. 우리 곽범 씨 공부 많이 됐죠? 네. 원순남 우리 회원님께서 어떤 꽃을 또 가장 좋아하실지 또 궁금해요. 제가 이제 꽃가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꽃을 나무도 보고 매일매일 보지만
제가 최고 좋아하는 꽃은 목단입니다. 목단. 네. 목단. 꽃이 굉장히 크고 우아하고 화려하잖아요. 네. 근데 목단은 작약하고 비슷해서 이게 구분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목단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나무에서 나무 줄기에서 꽃을 피우고요. 네. 작약은 그냥 풀잎 같은 대 줄기가 땅에서 나와서 새싹이 돋으면서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 작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꽃 액자라든지 부케로도 많이 쓰이니까. 그런데 왜 이 작약하고 비슷한 목단을 최애꽃으로 꼽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집 앞에 작약밭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어릴 적에 이제 늘 보던 게 앞에서 보던 게 보면서 자라면서 하다 보니까 정이 가고 친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꽃을 보고 있으면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꽃을 든 남자. 죄송합니다. 네. 자, 꽃집 하시는 분들은 네. 어디 멀리 가실 때 있잖아요.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아마 못 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원순남 씨? 네, 멀리는 못 가는데 저희 이웃에 이렇게 권태선 총무님이 저희 완주군 구이면 동네에 같이 옆 동네에 사셔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부탁을 하면은 와서 물도 주고 하우스도 열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총무님이 출장을 간다든지 네. 뭐 당직을 선다든지 할 때 갑자기 그러실 때는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저도 가서 물 관리도 해주고 하우스도 열어주고 향부상조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하우스 문도 열어주고 물도 주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이웃 간의 정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웃의 정을 이렇게 듬뿍 주고 계시는 권태선 총무께서는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꽃 중에 수선화꽃을 좋아해요. 수선화꽃이 노란꽃이잖아요. 노란꽃은 밝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수선화꽃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이지호 씨가 노란 옷을 입었잖아요. 네. 밝은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람을 정말 잘 보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수선화를 그 땅을 많이 사가지고 공원처럼 꾸미고 싶어요. 갖가지 종류 있잖아요. 네. 수선화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많은데 넓은 땅을 사가지고 수선화 공원을 한번 저도 만들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저 흔히 야생화의 생명력이 질기다고 하는데 그 끈질긴 야생화의 생명력을 뭐 확인해 보신 적도 있다면서요? 예. 예, 어떤 건가요? 제가 저기 순창 도로관리 사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진로가 변경돼가지고 태풍이 오다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하우스를 완전히 내려놓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오다가 진로가 멈춰버리니까 그 하우스 안이 뜨겁잖아요. 그 뭐 여름 날씨가 30도, 40도 그러는데 하우스 온도는 이중 하우스 닫아놨기 때문에 100도 정도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저 우리 하우스에 꽃들이 다 익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하우스 좀 열어서 환기 좀 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농사일이 바빠서 못 해주겠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와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꽃들이 다 익어서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 종류는 다 죽고 이 뿌리 그 야생화 있잖아요. 땅 속에 들어있는 거 물 주고 환기 시켜주고 그랬더니 새순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그런데 나무 종류는 그 몸통이 이렇게 익으면요 뿌리까지 다 회생이 안 돼요. 근데 야생화는 회생이 되더라고요. 네. 야생화라는 게 그렇게 자생 능력도 있지만 네. 그동안에 잘 키워뒀고 워낙에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재생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집중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식물이네요. 그래도 그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회장님 열심히 하게 되시는 거죠. 식물을 볼 때마다 항상 예. 경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이롭다. 사시사철 변하고 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식물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아 역시 생명체는 굉장히 경이롭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또 사시사철 그 변화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자연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식물 안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식물을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경이롭고 그 재미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회장님께서 그 문법 중에 식물에게 존대를 하시는 그러니까 해주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 정도로 이제 너무 채소 박사님이신데도 식물을 더 알아가시려고 하고 경이롭다고 표현하시는데 이제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회원분들이랑 다르게 좋아하시는 식물을 얘기하셨다면 회장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는 식물 두 가지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그 흑산도 비비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오춘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비추와 한 종류인데요. 우리나라 흑산도에서 자생하는 그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근데 80년도에 그 미국 그 인거 박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나온 그런 인거 비비추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그런 비비추 뭔가 우리 건데 우리가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섬초롱꽃입니다. 섬초롱꽃은 우리나라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그런 특산 식물인데 우리가 일제 시대에 그 나라를 일었었잖아요. 네. 그 일본의 학자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영원토록 우리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식물에는 학명에 다케시마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물을 볼 때 좀 아쉽다. 우리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고 몰라서 잃어버린 그런 식물이어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문화라는 건 우리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 것들을 잘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섬초롱꽃 같은 경우는 제가 품종을 나중에 만든다면 독도, 동해 그런 어떤 우리만의 고유의 이름을 좀 묻혀서 세계 시장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못하면 다른 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것을 지켜야 하고 또 독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애국심이 막 이렇게 갑자기 샘솟는데요. 근데 애국심 하면 뭔가 우리나라 무궁화도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장님께서 그 무궁화 신품종을 개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전에 제가 그 순수하게 취미로 무궁화를 그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무궁화 이렇게 잎에 무늬가 있는 그런 무궁화인데요. 잎과 무늬를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그 우리가 관상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 그런 무궁화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이름을 두리라고 지었는데 우리나라 차두리 축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두리 선수처럼 많은 사랑을 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두리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고요. 또 우리나라 무궁화 우리 꽃을 많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취미로 만드셨는데 두리 무궁화인데 혹시 나중에 그 서구 무궁화 하나 만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요. 손흥민 무궁화도 괜찮을 텐데. 진짜. 그 손흥민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구 무궁화 꼭 하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은 꽃들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좀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진성용 회장님, 원순남님, 권태선님이 가지고 오신 꽃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꽃이 또 우리를 반겨줄까요? 네. 이 꽃 어떤 꽃입니까? 좀 코스모스하고 비슷하긴 한데 네. 이거는 사계 소국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은 사계소국. 예, 사계 소국, 사계 국화. 사계절 내내 핀다고 해서 사계 국화입니다. 그리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사계 국화가 키우기도 편하고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이 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사계절 내내 그 꽃이 피면은 관리가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러죠. 네. 장마철에나 이렇게 습할 때 많이 그때 관리를 잘 못해서 많이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마사하고 용토하고 반반씩 섞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면은 관리는 쉽습니다. 마사에다 심어야 되는군요. 네. 황토가 좋다고 그래서 황토에다 심었는데. 그러면 뿌리가 녹아내려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조금 알고 심으면 오래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는 좀 약간 이제 큰 꽃인데 어떤 꽃입니까? 예, 이 꽃은 우리가 산작약 또는 백작약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나라 그 2급 보호식물이 되겠습니다. 산작약, 백작약. 예. 우리가 보는 그 작약꽃하고 비슷한가요? 어떤 게 다른가요? 이런 산작약 꽃을 그 개발하고 이렇게 그 육종을 해서 이렇게 작약꽃이 현재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자생지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약초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전대보탕이나 그 다음에 그 쌍화탕 그런 재료 이 원래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십전대보탕의 예. 재료로도 썼군요. 지금 보호종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함부로 채취하면 법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나는군요. 자, 우리 권태선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 이거는 뭔가요? 삼지구엽초입니다. 아, 이게요? 예. 아, 그 몸에 좋다는 삼지구엽초가 이겁니까? 예, 강장에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건 세 가지 가지가 나오고 네. 9가지 잎이 나온다고 해서 삼지구엽초인데요. 네. 그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산에를 올라갔는데 이 삼지구엽초를 드시고 원기 회복이 돼가지고 걸어서 내려오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장 효과에 좋아요. 좋은 산약초예요. 예. 이거 우리 서미수 단장님 한 뿌리 캐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뿌리 드셔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 그 삼지구엽초가 그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삼지구엽초는 버릴 게 없어요. 꽃, 잎, 줄기, 뿌리까지요. 다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마시고 있어요. 주로 많이 차로 마시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귀한 삼지구엽초 그리고 산작약 이 꽃 이름은 사계국화. 예. 귀한 꽃 보여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야생화를 좀 키우고 싶다 이렇게 욕심내는 분도 생길 것 같은데 물 주기도 중요하고 화분갈이도 중요하잖아요. 좋은 정보를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경숙 씨가 좀 정보 주세요. 네. 간단한 지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야생화는 쉽게 키울 수가 있어요. 물주기는 화분의 표면이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름철에는 늦은 오후나 밤에 주시고 겨울에는 오전에 물을 주시면 되겠어요. 분갈이 할 때는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봄이나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시고요. 작은 분에서 큰 분으로 바로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뿌리 아랫부분에 3분의 1을 잘라서 분에 옮겨서 심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분갈이한 화분은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놓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 같은 데 놔주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은 풀꽃나무를 키우면서 자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 풀꽃나무 연구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키워야죠. 예. 곽범을. 네. 그 잘 키우려면 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의 얘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식물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장 큰 형님 전승용 회원님께서 30년 되셨다는데 그 30년 전 얘기가 궁금해요. 어쩌다가 30년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시는 건지. 네, 제가 식물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저희 매형이십니다. 저희 매형은 화가셨는데 동양화를 전공하신. 동양화에는 왜 난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형 집에서는 항상 보면은 난이 많이 있었고 또 계절별로 꽃이 피면 그 난 향기도 좋잖아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29에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니까 매형께서 그 동양란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거 한번 잘 키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나는 한 10여 년 키우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이 철쭉에 반해가지고 철쭉으로 넘어왔고 또 이제는 야생화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난으로 시작해서 철쭉으로 이제 야생화인데 난이나 철쭉은 또 비용이 또 꽤 들잖아요. 근데 혹시 아내분 몰래 이렇게 뭔가 뭘 사거나 뭘 이렇게 하거나 그런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있죠. 옛날에는 월급을 흰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급여 봉투에서 돈을 일부 빼가지고 난을 사면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월급이 급여가 통장으로 이체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난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요. 참 난감해지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공기업에 다녔었는데 출장비나 뭐 급식 같은 이런 소소한 수당을 현금으로 줬은 현금을 집에는 한 푼도 가져다 주지 않고 네. 잘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난을 샀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을 한 번 사가지고 가면 집에 가면 이게 돈은 어디서 났으며 얼마나 주고 샀냐고 물어볼 때 제가 한 10만 원 주고 샀다면은 이거 10,000원 주고 샀어요. 불러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단이 됐죠. 집에 아내 친구분들이 놀러 와가지고 이거 난 이쁘다고 그러면은 아내는 이제 그 가격이 10,000원짜리로 알고 있으니까 이쁘면은 이거 10,000원밖에 안 가. 그냥 가져다 키워하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줬어요. 네네. 아이고. 그러니 저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이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제가 다 말을 했죠. 이게 상당히 비싸게 준 사고 구입한 난이니까 친구분들한테 줄 때는 저한테 꼭 허락 좀 받고 주라. 그게 지금은 뭐 아내도 다 알게 된 지난 얘기죠.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는 뭐 아내에게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도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셨어요? 제가 이제 돈만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이 풀꽃나무 연구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전시회를 참여했었거든요. 그 뒤에 식물을 구입할 일이 있어서 경기도에 올라갔었어요.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어느 식물원에 들려서 마음에 드는 귀한 게 좋은 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걸 구입하려고 하니까 뭐 식물원 사장님이 요건 자기도 귀한 것이어서 번식을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서 계시던 그 사장님 친구분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몇 개월 전에 전주에서 풀꽃나무 연구회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제가 풀꽃나무 연구회 회원이고 또 그때 작품도 출품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무개 이라고 이제 제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제가 출품했던 작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사장님한테 이분 꽃도 좋아하시지만은 잘 키우시는 분이니까 믿고 그냥 파시라고 그냥 팔자. 그래가지고 그분 권유로 사갖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풀꽃나무 연구에 가입을 하면서도 사실 뭐 활동한다 해서 별게 있겠느냐 싶었는데 막상 이제 나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유경숙 회원님은 본인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꽃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라면서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정서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사다가 아이들 책상이나 식탁에 지방 곳곳 여기저기에 놔뒀었어요. 꽃이 지었으니까 꽃이 진 화분은 베란다에다 놓고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다시 애들 책상에다 놔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작년에 이 꽃은 꽃대로 꽃을 2번 피웠는데 이번에는 4개가 피었어 하고 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화분한테 자꾸 물을 주고 관심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새순이 나는 이 야생화한테 제가 푹 빠지게 됐어요. 근데 화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베란다가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위에도 걸고 옆에도 놓고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화분이 많아졌으니까 조금 넓은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어달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화분들 덕분에 비닐하우스가 딸린 전원주택에서 화분들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식물이 주는 힘이 참 대단하다고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경숙 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식물에게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저희 친정아버지가 삼복도인 7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던 남편도 언니도 같이 상주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같이 있게 되잖아요. 집에 와서 봤더니 화분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90% 이상 말라 죽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되니까 못 주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화분을 예쁘게 키우던 화분들은 다 말라 죽어 있지.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화분을 그냥 뒤집어 엎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도 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방치했던 그 화분에서 싹이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애들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꽃을 피우고 싶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생화 화분을 키우고 꽃나무를 키웠던 거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저한테는 치료제가 됐던 거죠. 네, 진짜. 아니 또 우리 원순남 그 회원도 또 부모님 때문에 꽃과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아까 꽃을 파신다고 그러는데 대를 이어서 부모님 꽃을 물려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전혀 이제 농사 지으신 분인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여유도 없고, 근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셨는지 옆집에서 꽃을 하나 누가 줬다고 와서 화분에다 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날마다 애지중지하면서 정성껏.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언제 이렇게 꽃을 좋아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 뒤로부터는 생신 때나 아니면 가끔 방문할 때는 꼭 꽃을 사다 드렸어요. 꽃을 사다 드리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골집에 어느 날 여름에 갔는데 그 시멘트 바닥에서 막 채송화가 금간 사이에 막 올라오죠. 막 강인하게 막 열정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생화라는 게 정말 이렇게 신비스럽고 신기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생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입 자체를 그 권태선 회원님께서 총무님께서 추천해서 또 원순남 회원님께서 가입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가입을 권유하신 또 그 권태선님의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해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자식한테는 동식물 키우는 걸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대물림을 안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동물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꽃을 많이 길렀어요. 많이 길르다 보니까 아파트에 포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구에 저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하우스도 짓고 그렇게 꽃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오춘희 씨가 생각하는 식물의 그 매력은 뭘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매력이 번식력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 초분류 이 풀 종류는요, 올해 뭐 한 2축 심어서 키웠다 하면 겨울에 잠자러 휴문 상태 들어가거든요. 네. 다음 이듬해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올 때 분명히 2촉을 심었는데 그 다음에는 3촉도 되고 4촉도 되고 5촉도 되고 촉수가 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촉수가 늘면서 그 한 가정을 이루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매력을 느끼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앞에서도 뭐 식물을 키우면서 나는 스트레스를 이겨냈다, 우울증을 이겨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뭐 실제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예, 제가 전주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좀 몸이 불편해서 아파가지고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시골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꽃은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산책도 가고, 이제 우리 동호회에서 같이 산행도 하고, 또 마당에 꽃이 있어서 꽃도 보고, 하우스에 들어가서 꽃도 보고, 이제 마당의 꽃과 또 하우스 꽃은 달라요. 마당엔 천천히 나오지만 하우스 안에는 따뜻하니까 빨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눈이 뜨면 먼저 아이들한테 달려가요. 오늘은 몇 촉이나 나왔나? 오늘은 아이들이 꽃이 폈을까? 궁금해서 들여다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제는 뭐 한 4촉 나왔는데 이렇게 오늘 보면 하룻밤 사이에 뭐 7, 8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예쁘고 어제는 분명히 꽃이 이렇게 피려고 봉우리가 이렇게 오므라져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니까 꽃이 활짝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어머 너 꽃이 폈구나. 아유 반가워.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꽃도 저를 보고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보는 것 같고 네. 너무 행복해요. 말씀하시는데 모든 회원들이 다 같이 이러면서 네, 좋아하시네. 근데 우리 회장님은 채소 박사기도 하지만 토종꽃, 토종식물 연구 박사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군 생활을 일부러 좀 오지 힘든 곳으로 찾아가셨대요. 왜요? 연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그 원예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배웠던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장미나 어떤 외국 식물 위주로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의 자생 식물이나 우리 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적고 그 배울 기회도 적어서 제가 군대만큼은 좀 우리나라 그 오지 진짜 그쪽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최전방 강원도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산 식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 봄철에 그 얼레지가 피는 장관, 그 다음에 은방울꽃이 아주 대문금으로 피어 있는 장관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했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할미꽃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뿌듯했고 재미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그 바탕이 되어서 현재 그 농업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박사님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정말 잘 키우시고 이렇게 잘 가꾸실 것 같은데 의외로 정말 귀한 식물을 살리질 못해가지고 슬픈 경험을 하시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좋은 거일수록 또 정성을 너무 많이 들이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해국 문희종을 제가 실생으로 해서 만든 게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 특성상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히 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꽃무릇이라고 그 보통 우리 고창 선운사나 이런 데 보면 빨간 꽃 많이 피는데요. 아주 드물게 흰 꽃이 하나 발견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도 보질 못했거든요, 자생종. 그 흰 꽃을 어렵게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구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식물을 키우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는 지인분한테 맡겼는데 그 지인분이 갖고 그 다음에는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내가 계속 키웠다라면 또 그리고 품종 등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줬을까 그런 후회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의 로망이 남자분들한테 뭐 이제 꽃다발이나 화분, 꽃화분이 크게 받는 거, 그게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오히려 받으신다면서요? 그 아내와 어디 이제 산에 간다든지 그러면 저희 아내가 가끔씩 그 화분을 사라고 하거든요. 전시에 쓸 화분. 그래서 제가 화분을 고르고 아내가 계산을 하니 예전에 그 주인분께서 굉장히 고개를 깨우까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왜 그러신가요? 물어보니까 다른 집은
여자가 화분을 사고 남자가 돈을 내는데 이 집은 남자가 화분을 사고 여자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집이 좀 특이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내분이 이해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또 인정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존칭을 쓰시면서 왜 특이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풀꽃나무 연구회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장님이 저기 3번 카메라 보고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시죠. 안녕하세요. 풀꽃나무 연구회장 진성용입니다. 저희 풀꽃나무 연구회는 전라북도에서 식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식물을 좋아하고 키워보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고 저희 회에 가입을 하셔서 저희와 같이 꽃을 키우고 힐링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길 바라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세요. 다음 순서는요. 이분들에게 드릴 오늘 책, 원장님 어떤 책입니까? 네, 이번 순서는요. 네. 야생의 위로라는 책을 정말 멋진 우리 꽃들 선물 받았는데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야생의 위로는 오늘 출연해 주셔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처럼 정말 풀꽃 나무를 통해서 받은 위로를 책에 꼼꼼히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25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가까운 숲에서 매일매일 산책하면서 계절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는 사이에 피었다 사라지는 야생의 풀꽃 나무들을 통해서 그 우울감을 치유하고 어찌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 그림도 그리게 돼서 글과 그림을 여기 다 모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잘 멋진 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가져왔고요. 회장님 너무 많이 아시니까 부회장님한테 이 책을 드려야 되겠어요. 같이 나눠서 같이 읽으십시오. 정말 풀꽃나무를 닮은 분들과 아주 정화된 시간을 가졌고요. 일과 사람과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자연에 의존하는 시간을 이번에는 좀 가져보자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 산림 9단이다, 8단이다, 차칭 그랬는데 그냥 황토옥에다만 식어서 화분이 그렇게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알았으니까 한 몇 개 사서 베란다에다 잘 놓고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이걸 사놓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바깥을 보면 좋은 자연, 좋은 식물들 많이 있잖아요. 가까운 방송국 꽃 구경 갑시다. 꼭 아셨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